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영화 리뷰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영화 낚시꾼, 영화 사기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코미디언 김경식 씨가 경식시네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20년 넘게 MBC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수많은 영화들을 소개해온 영화 리뷰 끝판왕이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넓힌 것입니다. 죽은 영화도 살린다는 그도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것을 보면 영화 리뷰 유튜브의 파이가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영화 유튜브 채널 지무비의 운영자 나영갑 씨는 작년에 지무비의 유튜브 엑시트라는 책을 출간할 정도로 영화 리뷰 소개 콘텐츠로 인기와 성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무비 채널 외에도 현재 영화 소개 또는 리뷰를 주제로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은 수십 개에 달합니다. 요즘은 아예 결말 포함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달아놓고 영화나 드라마 전체를 요약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영화 배급사나 저작권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콘텐츠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영화 소개 및 리뷰 영상들의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보면 이 영상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화 리뷰 콘텐츠가 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OTT로 인해 늘어난 콘텐츠 공급입니다. 극장 개봉 시절에는 지상파 3사에서 주말이면 방영하는 출발 비디오 여행, 접속 무비월드, 영화가 좋다 등의 영화 정보 프로그램만으로도 신작 영화 소개가 어느 정도 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OTT가 보급되며 OTT 오리지널 시리즈를 포함한 신작들과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구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관객들은 영화의 홍수 속에서 무슨 영화를 봐야 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관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콘텐츠가 바로 영화 리뷰 콘텐츠인 것입니다. 영화 유튜브가 일종의 큐레이션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관객이 작품을 고를 시간을 아껴주고 볼만한 작품만을 추천해준다는 것인데, 대형 스튜디오의 신작이 나오면 대부분 쏠림 현상을 보이거나 OTT 신작 시리즈물을 홍보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채널만의 고유한 취향이나 작품 선택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큐레이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쁜 시청자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볼 영화를 고르는 선택권을 영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양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 콘텐츠 자체의 완결성입니다. 영화 리뷰 콘텐츠는 앞으로 볼 영화를 선택하기 위한 또는 이미 본 영화를 해석하기 위한 보조제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점차 콘텐츠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거나 영화의 전개 과정을 빌려서 본인의 주장이나 생각을 피력하는 콘텐츠들은 영화를 보고 싶은 충동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영상 자체로도 내용이 충실하거나 매력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가 원하는 수준과 분량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작품의 결말까지 포함하여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영화의 내용을 축약해서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영화를 다시 봐야 할 이유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유튜브 시청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짧은 시간 안에 영화의 서사적 완결성까지 갖춘 영화 리뷰 콘텐츠야말로 최적의 포맷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리뷰 유튜브가 인기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영화 자체가 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플랫폼이 바뀌고 관객도 바뀌고 있지만 영상과 소리를 기반으로 한 2시간짜리 이야기 예술, 영화는 본질적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전통적인 영화의 서사와 플롯, 호흡과 문법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관객이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화만큼 보수성이 강화되고 있는 예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화계는 영화의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그 껍데기인 극장, 유통 및 배급 방식 등만을 변화시키며 영화를 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OTT의 막대한 자본력에 끌려다니며 영화에서 시리즈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분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서사, 즉 이야기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방향 선회를 급하게 하다 보니 부실한 서사와 플롯, 아쉬운 CG 구현 등으로 좋은 평을 듣기에 어려운 작품들만 양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작품들이 내용까지 부실하다면 20분짜리 요약본으로 만들어도 감상하는 데 문제가 없고 영화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계는 1920, 30년대 헐리우드 시스템의 등장 이후 5, 60년대
1960년대 프랑스의 누벨바그 운동 등 큰 변화를 시도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0년도 더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화계는, 특히 한국 영화계는 양적 성장 중심으로 작품과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 집중했고 세계적인 감독들을 배출해내기도 했지만 더 이상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낼 역량이 남아있을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파악하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경험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글로 쓰인 시나리오를 스크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많은 요소들이 더해지고 한 문장의 대사는 하나의 쇼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20분짜리 리뷰 컨텐츠로 만들어도 무방한 시나리오를 현란한 시각효과와 물량 공세로 포장하는 식의 작품들만 양산된다면 이야기를 굳이 영화로 봐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영화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아닐까요? 이야기 예술로서 영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관객의 상상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화면에 구현하는데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눈요깃감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이미 실패 사례가 충분히 쌓였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영화계가 같이 고민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영화 리뷰 유튜버들의 성행이 지진의 전조 증상과 같이 영화계에 변화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